안녕하세요. 손예진 배우 토크 사회를 맡은 정시우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영화 잘 보셨나요? 여기 앞에 외국인 분도 계셔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이 행사는 롯데시네마 한국영화 로맨스 기획전과 다음 영화 무비 에디션이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금 카카오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고요. 포털 사이트 다음 카카오 채널 탭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자리에는 클래식을 만든 곽재용 감독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두 분 모시도록 할게요. 손예진 배우님, 곽재용 감독님 나와주세요. 아직 안 오셨다고 하네요. 조금만 기다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영화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처음 보신 분 좀 손 들어 봐주실래요? 많이 없네요. 그러면 거의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번 봤다 하시는 분들. 확실히 이 영화는 추억의 영화라는 생각이 다시 드는 게 예전에 봤던 분들이 또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좀 예전과 다르죠, 감성이. 네. 우리도 나이를 먹었고 영화와 나이를 먹었음.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지금 봐도 좀 그때의 감성 좀 약간 촌스럽긴 하지만 그게 또 첫사랑이라는 감정이니까 그런 감정들을 굉장히 잘 이끌어내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오늘 영화 보시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좀 있으면은 함께 그런 많은 얘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혹시 한국말 좀 하실 줄 아시나요? 못 하시나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나중에 제가. 유럽?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오신 분이 한국말도 못하는데 지금 영화 보셨다고 합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이 영화? 네. 지금 두 분 오셨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다시 한번 대화 나누도록 할게요. 손예진 배우님, 곽재용 감독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두 분이 보러 오셨는데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이제 손예진 배우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14년 전에 클래식에서 주희와 지혜 역을 맡았던 손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곽재용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14년 전에 영화 각본 감독을 맡았던 곽재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영화를 같이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옛날 생각나서 저도 속으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두 분도 같이 객석에 앉아서 영화를 보셨어요. 또 오랜만에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만에 만나신 거예요, 두 분? 그 감독님이 덕혜옹주 촬영할 때 놀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오랜만에 만났던 거였고 지금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네. 1년 좀 지났어요. 어때요? 그때의 손예진 씨와 지금의 손예진 씨는? 그냥 보면 잘 모르겠는데 네. 진짜 덕혜옹주 찍을 때도 전혀 안 변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영화 보니까 참 어렵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정말 진짜 손예진하고 영화 찍을 때 크로즈업 잡는 게 너무너무 신났었어요. 진짜 편하게 크로즈업 잡는 게 힘든데 여배우들 진짜 너무너무 신났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정말 너무 좋다. 사실 아름다운 여배우를 만나면 가장 신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촬영 감독님들이시잖아요. 쓸데없이 막 클로즈업 들어가고 그러지 않나요, 영화 찍을 때? 저희 콘티에 의해서 찍었으니까 그렇진 않았는데 크로즈업 잡을 때 진짜 이렇게 아름답다는 게 영화는 참 배우의 클로즈업이라는 게 영화가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요.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롯데시네마에서 한국영화 로맨스 기획전이 열렸어요. 총 6편이 소개가 됐는데 그중 내 머릿속의 지우개 클래식 2편이 상영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배우의 영화가 2편 상영된 건 손예진 배우가 유일하고요. 이거는 멜로의 여왕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기획전 보면서?
아, 이제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한 2003년, 2004년 작품이거든요, 두 작품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선배님들 보면서 막 그 배우의 어떤 필모그래피들을 쫙 보면서 뭐 토크하고 하는 것들이 아, 나도 저럴 때가 올까 했는데 너무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두 작품이나 올랐다는 게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클래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세요. 언진 씨 우리 조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라는 분이 조무야? 조호? 조무? 조호요? 또 클래식의 명작이라는 분도 있고요. 손예진 실제로 봤는데 후광이 후덜덜덜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클래식 얘기해보면은 그 사실 이게 말씀하신 건 14년 전 작품인데 14년 전 작품을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본다는 것이 관객들에게도 그렇고 또 배우와 또 감독님에게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드문 일이잖아요. 네,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나죠. 네. 그럼요. 영화 보는 내내 그 당시 촬영할 때 생각이 많이 나서 가슴이 지금까지 구름에 붕 떠 있는 느낌이고요. 또 그 당시에는 사실 손예진하고 같이 영화를 봤는지가 기억이 안 나셔도 막 정신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오래간만에 이 여주인공과 영화를 많이 봤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영광이고 합니다. 정말. 네, 진짜 이런 기회가 와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획을 해서 이제 관객분들이랑 같이 영화도 보고 만난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과 막상 와서 사실 좀 고민을 했었어요. 너무 간지러울 것 같아서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보면서 막 오글거릴 것 같아서 옛날 영화들 보면 대사 톤도 그렇고 참 부끄럽거든요. 근데 이 기회가 아니면 못 볼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봤는데 보는 내내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냥 마음으로 너무 쑥쑥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이런 순간이 와서 내가 찍었던 과거의 클래식 영화를 관객분들과 또 클래식을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보게 된다는 게 너무 제가 연기 인생에 있어서도 오늘은 되게 기억에 남을 만한 날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말씀해 주신 저 역시 기쁜데요. 사실 손예진 씨 작품에서 교복을 입고 1인 2역을 하면서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등극하셨잖아요. 그때 거의 데뷔 초였고 네. 예. 근데 뭐랄까요? 본인의 모습이 타인에게 환상이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일지. 예. 그땐 전혀 알지 못했었죠. 몰랐나요? 엄청 뜨거웠는데요. 그때는 촬영을 그러니까 1인 2역이라는 건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에서는 역할이 달랐잖아요. 근데 너무 두 역할 너무 욕심이 나서 이거 다 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이제 감독이 흔쾌히 그걸 승낙을 해주셔서 이렇게 됐던 건데 질문이 뭐였죠? 타인의 환상이 되는 네. 첫사랑. 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클래식이 저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화였다는 건 사실 지금의 10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고 하나하나 찍기도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저희가 또 되게 빡빡한 스케줄이었잖아요. 막 너무 못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거에 너무 항상 예민해져 있고 연기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그 순간을 정말 즐기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클래식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게 점점 저한테는 더 크게 자리가 잡히고 이게 여러분들의 첫사랑의 이미지의 환상이지만 저한테는 이런 상황이 너무 환상적인 거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는 1인 2역이 아니었나요? 따로 쓰실 생각이었던 건가요? 아마 그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손예진 그때 만났을 때 1인 2역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시나리오에 1인 2역 써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그 주영준 대표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1인 2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놀랐었죠 그때.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 된 결정이었네요. 그렇죠. 지금 네. 보니까 지혜 성격이 약간 손예진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인정하시나요? 지혜, 네, 둘 중에 굳이 보고 꼽자면, 네. 지혜에 가깝고. 사실 이 영화에서 자전거 탄 풍경 음악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특히 조인성 씨와 이제 비를 뛰어가는 장면은 굉장히 첫사랑의 질감을 굉장히 잘 드러낸 명장면인데요. 종종 TV를 통해 패러디 되기도 했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장면이 조인성 씨와 만난 첫 장면이었다고 저는 첫 촬영이었다고 들었어요. 만나자마자 둘이 그런 감정을 나누는 찍는 거는 어땠나요? 그때 당시 좀 에피소드 좀 들려주세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감독님이 첫 촬영이라고 하시니까 첫 촬영이었구나라고 어설프게 기억은 나는데, 그때 비를 맞는 게 이제 저 혼자 맞는 것도 있고, 저 혼자 또 막 그 이름이 뭐였죠? 인성 씨가 맡았던 역할 이름이 상민이가 이제 같이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혼자 뛰어갔을 때 또 장소를 굉장히 여러 곳에 이동을 해서 찍었었고, 그리고 그 같이 찍었던 것도 다 장소가 다른 학교였었죠. 세 학교를 썼죠. 편집을 한 건가요? 네, 네. 전혀 몰랐습니다. 네. 연대, 경희대, 그리고 원광대,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이유가 뭔가요? 그 매점을 세트를 줘야 되는데 네. 세트 줄 만한 공간이 있는 학교가 원광대더라고요. 다녀봐도. 그래서 세 학교를 같은 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모두가 아마 처음 알지 그래서 않았을까. 도서관은 경희대다 보니까 네. 또 캠퍼스는 연대고 그래서 세 학교를 같이. 캠퍼스에 찍다 보니까 그때 그 대학생들이 굉장히 좋았겠어요. 우리 학교에 손혜진하고 조인성이 온다. 와. 근데 몰래 찍어야지. 많이 올 때 찍으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비 얘기를 했는데 클래식은 유독 비 내리는 장면이 진짜 많은 영화잖아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곽재용 감독님 데뷔작이 비 오는 날의 수채화요. 네. 네, 비 아마 그 영화에서도 여주인공이 비를 맞고 좀 고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비를 뿌렸는데도 그 한이 안 풀려서 영화에서 더 많이 풀렸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적인 이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비가 정확하게 그 손예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배경으로서 굉장히 잘 사용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라는 것이 없이 만약에 맑은 날에 둘이 뛰어가면 이 정도의 낭만적인 분위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이 영화 생각하면은 좀 비 내리는 씬들이 굉장히 여러 장면이 또 느낌 다르게 담겨 있는 느낌이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영화 사이트에 공개된 클래식 메이킹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살펴보다 보니까 손예진 씨가 촬영 중간중간에 뭘 읽더라고요. 뭘 읽나 봤더니 삼국지 만화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삼국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무슨 책을 읽고 있나 보니까 아, 진짜요? 보통 촬영 중간중간에 뭐 하시나요? 지금은? 아, 요즘은 글쎄요, 할 때마다 다른 것 같은데, 대본 보거나 음악 듣거나 그냥 콘티 보거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왜 삼국지일까? 삼국지 많아요? 네. 되게 웃긴다. 원래 기억이라는 게 사실 이래요. 본인의 기억을 몰라요. 네, 조작되기도 하고. 네. 본인도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그랬으면 아, 약간 몰래 읽었었나 보다. 아니에요. 그 스태프들이 모두 있는데서 읽었는데 메이킹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영화를 보면은 그런 현장들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사실 클래식이 진짜 이제는 멜로 영화의 클래식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잘 알다시피 멜로 영화들이 좀 흥행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멜로 영화 하면 클래식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고, 요새 멜로 영화들이 좀 외면받는 이유를 물으면 좀 무겁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왜 이유가 뭘까요? 약간 아무래도 멜로드라마는 장르적으로 익숙하고 옛날부터 많이 봤고 또 멜로드라마가 요즘에는 또 그 자극적인 장면들을 좋아하는데 자극적일 수가 없고 또 남녀가 둘이 사랑한다 맞는다 헤어진다가 사실 나레티브상 정확하게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멜로드라마가 지금 요즘 관객들한테는 좀 덜 호응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보셨지만
알면서 봐도 재밌을 수 있는 게 또 멜로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씨는 네, 저도 사실 멜로 영화를 배우로서도 가장 좋아하는 장르고 관객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장르인데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많은 멜로 영화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사실 기획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워낙 자극적이고 눈과 귀가 즐거운 영화들 그런 것들에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좀 설레이면서도 따뜻하고 그런 이야기, 자극적이지 않는 순수한 이야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저는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요즘 더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더 갈증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내년에 아마 손예진 배우의 멜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정통 멜로는 사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상대 배우가 소지섭 씨죠. 네.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멜로 영화를 너무 기다려 왔었고, 배우로서 또 멋진 멜로를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제가 멜로를 다시 하게 되면 클래식이나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 버금가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나은 영화를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도 선택하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는 이제 일본 원작 영화인데 한국의 정서에 또 좀 많이 다르게 각색을 해서 아마 되게 오랜만에 아마 내년에 멜로로 또 인사드리게 될 것 같아요. 손예진 씨가 다시 멜로의 붐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랬으면 스스로에서 너무 굉장히 좋겠네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클래식 미공개 컷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스냅 사진 2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한 장 공개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두 분은. 네. 자, 안 나오나요? 네. 네, 나왔네요. 기억이 나세요? 공개됐던 것 같은데 비공개는 아닌데 이거 비공개는 아니에요. 이거 많이 봤는데 많이 본 건가요? 아, 그래도 한번 얘기 나눠보죠. 네, 조승우 씨의 등 옆이 손예진 씨. 이게 네. 어떤 씬이죠, 지금? 이게 이제 주희랑 준하가 그 귀신의 집에 가다가 비가 와서 뗏목이 떠내려가서 이제 막 뛰어가다가 발을 삐끗해서 준하가 이제 업어주는 거였죠. 당시 조승우 씨와의 호흡은 좀 어땠나요?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고 지금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조승우란 배우가 참 대단하다라는 심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 건 사실 인성 씨나 저나 되게 어색하거든요. 어색한 대사, 어색한 무엇인가가 되게 많은데 승우 오빠는 그때도 연기를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안정적이게 했다라는 것을 14년 만에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빠 지금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연락처를 다시 알아서 꼭 알려주려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정말 분이세요. 연기를 잘했었다고. 좀 능글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애어른이었죠 그때도. 그죠? 우린 어렸는데 되게 듬직하고 참 속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꼭 들려줘야겠네요. 근데 그때 캐스팅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준하 잘 몰라서 네. 조승우라는 배우를 잘 몰라서 많은 그 반대에 부딪혔었어요. 그랬는데 첫날 촬영하고서 첫날 촬영한 분량을 보면서 전부 다 조승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팅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갑자기 드는 님의 생각이 신비아니죠. 신비하니까. 그렇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세 배우와 함께 지금 다시 클래식을 찍으면 정말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다르게 변주할까요? 세진 씨 캐릭터들을? 네. 저렇게 연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예준이한테 했던 얘기가 20살 때는 그 당시가 20살 시절인데 그 당시에 지금 나이 들어서는 보여줄 수 없는 연기가 나온다. 지금은 그 내가 연기를 못한다 잘한다는 건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달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 바로 저 모습 순수하게
그 당시에 손예진의 모습이 이 클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예진의 20살 때 이 영화가 만나게 된 게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배우를 만약에 대입시켜서 생각한다면 클래식을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대단합니다. 한번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컷을 준비해 드릴게요. 이 컷도 됐나요 공개가? 두 번째 컷 주세요. 네. 여기 뒤에 나왔네요. 이거는 나왔나요? 이거는 못 본 것 네, 같아요. 저는 사실 클래식을 입어보면서 이기훈 씨가 연기한 태수한테 좀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볼 때는 사실 그냥 태수는 사랑의 회방꾼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나이를 먹고 다시 보니까 굉장히 사실 굉장히 애잔한 캐릭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또 응원해주기도 하고 또 아파하는 그 여자와 또 결혼까지 하고 두 분도 약간 그런 캐릭터의 변화 같은 게 좀 보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셨나요? 네. 저도 다시 보니까 태수의 감정이 너무 짠하고 아팠어요. 그때는 이제 준하를 사랑하는 주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보였다면 오늘은 이 캐릭터 하나하나의 모든 감정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막 느껴지고 막 태수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너무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약간 주의가 좀 어장관리를 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즘에 말하자면 근데 대신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랑을 찾았잖아요. 감독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주세요. 뭔가요? 아까 저한테 무슨 얘기? 얘기해 주시죠. 여기 그 태수를 때리는 태수 아버지로 나온 분이 현재 이청아 씨의 아빠입니다. 실제 아버지시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서로 만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요? 실제로요? 진짜로 아까 영화 볼 때 그래서 감독님 저도 다시 보니까 역시 영화는 뭘 인연들을 또 만들어주는 많은 분이 놀라고 계시는데요. 네. 흘렸나요? 갖고 다니신 감독님 아직까지 클래식한 와, 클래시가 감독님으로 이기훈 씨에게도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이 자리 모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네. 아무튼 클래식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코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명 손예진 인생작 에디션인데요. 지난 9일부터 다음 영화에서 그 손예진 인생작 에디션 사진전이 열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오늘 이렇게 엄청 많이 떠 있더라고요. 총 사실 굉장히 저희가 이거 타임라인으로 좀 준비해 봤는데 보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이 근데 그 중에서 10편만 꼽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뽑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뒤에 딱 자신의 작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시간이 보일지 경험이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한 13작품까지 세다가 최근에 못 셌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몇 작품 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다가 못 셌어요. 그래서 다시 세보니까 한 17개 아니면 18번째 작품을 최근에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월이 이렇게 빠르고 또 정말 열심히 일을 했구나. 맞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저도 어떻게 했냐면 그 필모를 한번 보시면 되게 놀라실 텐데 한 해도 쉬지 않게 모든 해에 일을 하셨어요. 작품을 정말 사실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여배우들도 많은 게 지금의 영화 현장이고 또 하게 돼도 캐릭터가 좀 원하는 캐릭터를 맡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굉장히 좀 강한 좀 되게 묵직한 캐릭터들을 계속 쭉 이어오셔가지고 그건 또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가를 좀 이번에 저도 새삼 깨달았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배우를 하면서 작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희노애락을 그냥 작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인생과 배우의 인생을 절대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결코 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영화 오랜만에 보면서 나는
참 많은 사랑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랑을 했구나. 네, 좋네요. 그 준하와의 사랑, 또 상민과의 사랑 이런 것들이 그때 그 이 스크린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에서 눈빛에서 난 진짜 저때 사랑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기분이 묘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 중에 지금 다시 연기하면 좀 가장 다르게 내가 이 캐릭터를 좀 표현할 것 같다라는 캐릭터가 있으세요? 저는 외출이라는 작품을 외출. 2005년도에 그러니까 네네, 허준호 거의 감독. 20대 초반이었는데 이때 이제 역할이 어떤 거였냐면 강렬했죠. 네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 바람핀 상대자와 다시 바람을 피는 일이잖아. 쉽게 말이 안 얘기해서 되는 색깔 같은 부인을 놓고 어떻게 바람을 피워요. 그때부터 내가 그랬어요. 그게 남자들의 아니에요. 공통된 마음인가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그때 이제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외출을 제 과거 영화 잘 안 보는데 어떻게 하다가 봤는데 정말 대사가 더 오글거리더라고요. 대사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어린 게 너무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숙되지 못한. 그래서 내가 다시 하면 허진호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이시냐면 배우한테 많은 걸 맡기는 스타일이세요. 너는 어떤 대사, 이 상황에서 어떤 대사를 할 것 같고 어떤 느낌일 것 같냐. 그때 뭐 제가 24 아니면 5이었는데 그 나이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연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뭔가 자기 표현에 명확한 캐릭터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의 내가 외출을 다시 찍었다면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말투를 또 세심하게 주시네요. 왜 하나만 가져오는 거야? 감독님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외출 같은 경우는 손예진 씨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본인은 네, 만족할 수가 없죠. 항상 채찍질을 하죠. 네. 저는 그 영화에서는 사실 저도 말씀하셨듯이 20대 초반인데 어떻게 이런 감정선을 표현할 수 있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또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저는 그 캐릭터가 사실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치정으로 약간 나갈 수 있는 걸 균형을 좀 잡아준 게 또 손예진이라는 배우의 약간 그런 균형 감각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이 좀 재밌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독님은 지금 행보를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손예진 씨의 클래식을 제외하고입니다. 클래식을 제외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손예진 씨 모습은 좀 어떤 영화였어요? 네. 저는 최근에 비밀은 없다가 많이 틀려서 네. 그 다른 연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네. 손예진이 그 미모를 많이 버리고 그 어떻게 보면 예쁘게 보이고 싶었기도 했을 텐데 네, 네.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고맙습니다. 그 연기를 하는 모습 보고 이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연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좀 좋아 보였습니다. 비밀은 없다 해서 거기서 너무 예쁘던데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이뻐 보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 작품별로 좀 살펴보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사실 작품으로 시간을 기록하는 게 배우라면 초반에 손예진이라는 배우는 멜로의 화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클래식과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서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 손예진의 연기가 좀 깊어진 것도 저는 이 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단순히 사랑만 하는 캐릭터가 아니고 평범한 직장 여성과 또 이제 치매에 걸린 20대 여자를 연기하셨잖아요. 그때 뭐랄까 감정의 밀도가 좀 높아지고 또 눈물의 농도도 짙어졌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런 약간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의 저를 돌아보고 그때를 회상하면 사실 너무 아름다운 작품, 뭐 클래식, 그 전에 이제 연애소설이라는 또 작품이 있었고요. 클래식,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때 정말 그림도 그랬고 역할도 그랬고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았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요? 네, 연기를 잘하고 싶었고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 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주관적이지만 그때는 거의 스스로를 아주 올가매면서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싶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고 뭐 계속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 영화를 끝나고 제가 막 울었던 적이 있어요.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우성 선배가 되게 다독여줬어요. 다들 놀랬죠. 옆에 매니저들이 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약간 눈물 흘리는 거를 이렇게 극도로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막 눈물이 엉엉 울게 됐는데 이렇게 막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쌓이고 그게 이제 좋은 식으로든 나쁜 식으로든 뭔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해내야 되는 것들이 이제 해내야만 하고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책임감이 어릴 때부터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고 지금 다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해서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랑발랑 하면서 찍지 않아서 어릴 때는 왜 사실 잘 모르니까요. 그냥 이렇게 찍는가 보다 하고 하지 않고 한 장면 한 장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도 아직까지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씩 해봐요. 것 같아요. 저 작품 임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아까 얘가 했던 말도 20살 시절에는 20살의 연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더 잘하려고 굉장히 너무 많이 애썼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압박감에서는 지금은 조금 자유로워지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걸 매번 너무 힘드신가요? 그때랑은 지금은 좀 그런 고통과 그런 외로움을 즐기게 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순간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만의 싸움이 이제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감독님들 또 상대 배우분들이 되게 의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의지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뭐 대학교 사실 졸업하기 전 나이지만 거의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뭔가 알게 된 거죠. 네. 정말 궁금한데 정성 씨는 뭐라고 위로를 해줬을까요?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네 마음을 알아. 그럴 때가 있어. 배우들은 그렇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네. 내 머릿속에 지우개. 정확하진 않지만. 네. 기억 못한다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맞아요. 보면 이제 외출 얘기했고 사실 이제 외출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규모가 다양해져요. 작업의 정석에서 이제 온갖 애교와 내숭으로 남성을 공략하는 한지원 역할을 하셨죠. 거의 이게 근데 외출하고 이 영화가 3개월 간격으로 개봉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해 9월과 12월. 네. 끝나고 바로 찍었었나 보다. 네네. 또 산 다음에 사실 뒤늦게 보면 이제 아내가 결혼했다를 거쳐서 오사카에서는 또 굉장한 캐릭터가 뭔가 멜로부터 코믹부터 다양한 걸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스펙트럼을 굉장히 초반에 멜로에서 천천히 넓혀온 그런 경우인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사실 제일 첫 영화는 취하선이라는 영화였고요. 그쵸, 그때도 취하선. 이제 첫사랑 네, 역할이었고 최민식 씨의 첫사랑이셨죠. 그렇죠. 정말 그 영화는 다시는 볼 수 없겠더라고요. 짧게 봤는데 차마 채널을 돌렸어요. 바로 연애소설 클래식 다 약간 어떤 첫사랑의 소녀의 느낌, 그러니까 어떤 여성적인 캐릭터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만 해도 기자분들이 왜 아픈 역할만 해요? 왜 죽는 역할만 해요? 계속 이제 초반에. 그러셨어요. 맞아요. 네.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드라마, 영화의 여자 캐릭터들은 다 청순 가련한 역할이었어요. 특별히 고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들어온 대본 중에 가장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영화들을 이제 선택한 거죠. 근데 그때는 사실 하면서도 이제 제가 나이를 먹으면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몇 작품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초반에 정말 생각해보니까 취하선에서 이른 나이에 죽는 역할이었고 연애소설에도 안타깝게 좀 네. 죽었고 클래식은 또 그렇진 않지만 네. 약간 좀 그런 아픈 캐릭터고 지우개는 또 이제 치매에 걸리냐 네, 그런 네, 그랬죠. 정말 비련의 여주인공 캐릭터들을 맞아요. 연기하셨네요. 그렇다면 그런 세간의 그런 시선들이 나를 좀 더 칙칙하게 됐나요? 아니면은 반대로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뭐 2005년 만약에 2003년에 영화를 찍었다면 2005년까지 찍을 거예요.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꾸준히 작품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그런 질문은 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작업의 정석이 아주 큰 전환점이 된 작품이긴 했죠. 네. 또 작업의 정석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손예진의 진면목을 본 작품 중 하나가 이제 드라마 연애의 시대였죠. 여기서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공감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예진이 현실에 착지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저는 그 영화 굉장히 그 드라마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드라마에서는 연애시대라는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이게 영화랑 드라마는 또 다른 게 드라마는 훨씬 더 대중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연애시대 OST랑 이렇게 뭐 책 이렇게 해서 사인을 받고 하세요. 그래서 그 연애시대 속의 은호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저랑 비슷한 지점이 참 많아서 좀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옆에 있을 것 같은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은호를 통해서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제가 처음에 데뷔해서 처음 팬미팅을 했는데 99%가 남자 100%였던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정말 한 분도 여자분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팬미팅을 했는데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게 연애시대의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자분들 지금 지금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더 많나요? 진짜 약간 그럴까요? 쓸쓸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배우고 닮고 싶어서. 근데 사실 그 캐릭터를 보면은 소혜 씨는 사랑에 있어서는 안 해본 역할이 없어요. 결혼도 해봤죠, 이혼도 했죠, 재혼도 했어요. 맞아요. 이별 신화도. 근데 다 끝난다 더 있을까 했는데 아내가 결혼했다 해서 이중 결혼을 해요 이제. 그러게요. 네, 거기서 맡은 이제 이나라는 캐릭터가 네. 또 손예진을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인물인데 이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결국 연기를 했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많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 그래요? 작품만큼은 생각을 깊게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내가 감독님 이나는 어떤 생각으로 이걸 했을까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안 되는 지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나는 이런 여자야. 그래서 원래 책을 이제 원작이 굉장히 유명한 원작이잖아요. 그래서 원작을 처음 봤을 때 느끼는 거랑 또 막상 이제 배우가 살아서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 이해 안 되는 지점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웃으면서 연기했던 그래서 사실 되게 재밌게 연기했었어요. 네. 그 영화로 이제 상도 받으시고 여우주연상 청룡 여우주연상을 받았었죠. 여우주연상도 받고 굉장히 네. 성취도 큰 작품이 아니었나 싶은데 사실 이날을 보면 감독님이 만든 엽기적인 그녀의 엽기녀와 좀 배틀을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게 네.
재밌었던 게 그 소설을 읽게 된 게 전지현이 저한테 소설을 줘서 읽었어요. 아 진짜요? 네, 또 이런 비슷한 그 캐릭터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손예진이. 그럼 감독님은 클래식 스타일하고 엽기녀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 놓고 굉장히 중점을 두고 영화를 찍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를 보면은 엽기녀들도 많이 있는 캐릭터가 있고 이렇게 클래식같이 묵직한 감독을 찍으시고 또 멜로 영화를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감독님은 정말 여배우와 작업을 많이 해오셨네요. 네. 제가 그 연애 감성을 좋아하는데 이 클래식 같은 영화가 사실은 제 어린 시절에 했던 경험이 아니고 여자친구가 없이 쓸쓸하게 보냈던 저한테 보내는 선물이었습니다. 몇 살 때까지 잠깐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착이 돼서 그 멜로드라마를 또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제가 만든 영화 중에서 또 멜로드라마는 또 잘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멜로드라마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영화에도 보면 전쟁 장면 같은 게 있잖아요. 액션 그녀들 뭐 여러 가지 장르 영화들 있듯이 저는 다른 영화에 대한 욕심들이 많은데 그 다른 영화들이 조금 잘 안 되고 그래서 클래식 같은 영화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사실 손예진 같은 배우를 만나는 것이 자체가 클래식 명작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솔직한 심정입니다. 별빛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영화에 잘 맞는 배우를 만나서 영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영화 지나가 보면은 기억을 해보면은 영화 배우는 어떻게 보면 많은 모습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그러더라도 거의 한 모습에서부터 이렇게 바뀌어나가거나 하는데 결국 기억할 수 있는 영화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클래식이 앞에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20살 시절에 이 클래식을 만들었다는 게 저의 영화가 영원히 손예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좋은 기록이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애정이 잔뜩 묻어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예진의 인물 갤러리가 있다면 이제 이 해적 같은 경우는 본격 액션이 추가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적이 특기했던 게 이제 캐릭터가 지닌 강단이었는데요. 잘 보시면 사실 국내 블랙버스터에서 여성 캐릭터는 남성의 구원을 기다리거나 좀 조연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해적에서 여러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게 전반 온전히 끌고 가면서 흥행도 860만 명을 모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손예진이라는 배우에 대한 평가도 좀 더 높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액션을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말 그대로 여성이 이렇게 막 멋진 액션을 보여질 작품들도 사실 많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그 찰나에 이제 해적이라는 또 영화에서 해적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새로웠고 사실 더 나이 들면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 정말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도전을 한 작품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까지 통틀어서 제일 힘든 작품이 뭐였냐고 하면 전 해적이에요. 아 진짜요? 너무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요? 아니면 체력적으로.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든 게 체력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육체가 힘들어 보면 마음까지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겨울에 양수리라는 곳에 세트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또 서울보다 더 추워요. 산속에 또 높게 이제 배를 또 높게 지어서 위에 이제 올라가서 강풍기를 맞으면서 촬영을 했는데 안에 막 내복을 8개, 9개 껴입어도 이제 입이 얼어요. 막 근데 또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굳으니까 몸은 또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담이 크게 2번이 왔는데 자면서 울었어요. 자면서 저 진짜 엄살이 없는 편인데 여자지만 엄살이 진짜 없는데 자면서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연습은 못하고 빨리 찍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제 막 열흘씩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미라처럼 이제 누워 있어서 해적 지금 2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슬슬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름 나라로 가지 않는다면 아니면 여름에 찍지 않는다면 과감히 안 찍을 생각이에요. 제작자님이 이걸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롯데에서 하니까 알겠죠. 오늘 롯데시네마에서. 저는 정말 해적을 잘못 선택한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찍을 처음에 때까지만 찍기 해도. 전에는 근데 보니까 손예진이 좀 틀리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한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사실 해적이 나오는 여름 영화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군도 뭐 있었고 또 뭐 있었죠? 최고의 그 흥행인 명랑이 명랑도 있었죠. 있었고 또 해적이 해모, 있었고 해모. 해모까지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개봉을 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해적이 잘 안 될 것이다 맞아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가지고 배우로서도 그때 여러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시나리오가 사실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처음부터 시나리오 보면서 좀 막 깔깔거리면서 웃게 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름 시장에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두고 봐 하는 게 있었죠. 사실 찍으면서도 그림들을 보니까 그때 다 무거운 영화였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웃긴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될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잘 됐죠. 굉장히 860만 원이면 최고의 흥행자. 작품이었죠. 네. 근데 여성 캐릭터 얘기를 쭉 했는데 사실 손예진의 여성 캐릭터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건 아무래도 이제 비밀은 없다 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캐릭터는 손예진이 이전에 보지 않은 얼굴일 뿐 아니라 한국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었던 캐릭터였어요. 네, 맞아요. 저도 보면서 좀 제 모습이 낯설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요? 네. 네. 모니터 보면서도 그렇고. 네. 근데 사실 영화가 나왔을 때 호불호도 굉장히 많이 나뉘긴 했지만 결국은 이 뭐랄까요,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진취적으로 여성이 끌고 가는, 또 사실 모성을 다루는 영화에 대해서 많이 좀, 왜 여성 영화에서는 모성이 나와야 되냐라고 하지만 사실 모성이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모성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가 중요한데 이 영화에서는 그 모성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풀면서 지금 이 작품은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개봉한 지, 그럼에도 배우님에게 어떻게 남아있나요 지금? 작품마다 다 배우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성숙해지는 지점이 되게 많이 다르고,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전작의 것들의 이제 그런 기운들이 다 남아 있는데, 그 비밀은 없다는 그냥 제가 화면에 어떻게, 이때 사실 얼마 전이잖아요. 그래서 모니터에 내가 어떻게 나올지 또 이렇게 보면서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해야겠다, 뭐 어떤 표정을 지어야겠다라는 정형화되어 있는 제 생각들이 있었다면, 이 작품은 그냥 좀 다 내려놨던 것 같아요. 어떤 거에서도 그냥 리밋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보통은 저희가 이 선까지의 연기, 뭐 이 다음 씬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이런 계산이 있었다면, 이 작품은 그냥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냥 똑바른 선을 띈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뒤죽박죽 했던 것 같아요. 표현을 하자. 네. 정말 여성 캐릭터는 독보적인 느낌의 캐릭터이지 않나 싶고, 근데 이런 딱 필모를 보면은 이 배우가 좀 힘들겠다 싶은 느낌도 드는 게 손예진 씨가, 사실 많은 요새 멀티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묻어가기도 하고 좀 쉬기도 하는데 거의 작품을 이끌어가거나 중심에 서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가끔은 나도 좀 편한 작품 가서 좀 묻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법도 하지 않나 그래서 싶어요. 타워를 찍었었어요. 타워라는 작품이 정말 묻어가고 싶을 때 찍었던 작품이었고, 네. 너무 즐겁게 찍었었어요. 즐거웠네 그때. 네, 그러니까 배우들도 많고 선배님들도 많고 또 감독님도 되게 재밌으신 분이셨고, 그래서 거의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맥주 한 잔 먹는 그런 기분? 그런 재미를 처음으로 알게 해준 작품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모든 작품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 의미가 같아요. 있네요. 네. 네, 좋네요. 아까 그 지우개 때 약간 슬럼프 얘기하시긴 했지만, 그러면 작품적으로만 보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손예진이라는 배우는 좀 슬럼프가 그래도
진짜 없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모르는 힘든 시간들이 많았겠죠. 그쵸. 글쎄요, 슬럼프라는 게, 글쎄요, 항상,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작품이 끝나고, 작품이 들어가기 전 아니면 사실 작품 중간에는 어떤 생각을 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작품만 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작품 전후로는 이제 뭔가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인생을 살면서 20대부터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역할을 해왔잖아요. 근데 역할이 없을 때가 오히려 뭔가 더 외롭고 더 힘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어릴 때는 잘 어떻게 스스로 컨트롤 잘 못했다면 이제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나를 작품이 없을 때 나를 좀 건강하게 만드는 다음 작품을 위해서 이렇게 더 편해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의 노하우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도 그래서 배우들 많이 보면 그런 것들 좀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그런데 손예진이라는 배우는 진짜 부침이 거의 없는 배우인 것 같아요. 속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영화계에서 데뷔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꾸준히 이렇게 오랫동안 영화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영화계가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취향들이 바뀌고 영화 장르가 바뀌면서 배우가 오랫동안 작품하기 쉽지 않거든요. 한때 유행 확 탔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그러는데 손예진이라는 배우는 참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해요. 잘해주세요. 네, 지금 배우님에게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실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좀 넘겨볼까도 하는데 카카오 TV에서 질의응답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감독님하고 배우님 두 분에게 할 텐데 일단 아이디 브라보님께서 내가 봐도 참 슬프다, 참 이뻤다 싶었던 장면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아까 보면서 느꼈던 거는 준아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아이를 어린 지혜를 데리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손을 맞고 우는데 그때 저는 뭔가 슬프더라고요. 그때 네 슬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였죠? 예쁘다고? 예쁘게 보였다. 그때는 어리고 뭔가 그때만 가지고 있는 그 풋풋함 때문에 다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이거 작년 덕혜옹주 비밀은 없다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부담되는 지점이 없냐고. 아니요, 상 받으면 너무 좋고요. 일단. 언제 또 받을지 모르니까 받을 때 열심히 즐겨야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작품을 항상 하나하나 할 때마다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다 보면 뭐 점점 무거워져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또 잘 되는 작품이 있으면 또 안 되는 작품도 있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또 곽재용 감독님한테 질문 준비인데요. 곽재용은 영화의 신이다. 지금 다시 손예진과 작품을 한다면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제가 지금까지 손예진하고 사실 작품을 계속 같이 하고 싶었는데 여기 어린 시절 손예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 어린 나이에 소녀가 나오는 영화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도 나눴고 클래식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주고 손예진이 수락을 해서 영화 만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희 여신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현장에 가면 후배 연기자를 만날 텐데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라고 하네요. 아마 이제는 손예진 씨가 많은 여배우들의 롤모델이죠. 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저도 후배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게 또 나이가 드니까 또 뭔가 또 얘기도 해주고 싶고 그래요. 옛날에는 막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되게 어린 친구들 제가 겪어왔던 것들을 이제 겪는 친구들을 보면 사실 그때는 보이지 않고 그때 얘기해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저는 연기 사실 너무 어린 나이부터 정말 연기만을 해왔었는데 너무 어릴 때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 제 아역으로 덕혜옹주 아역도 나왔는데 김소연이라는 친구가 있죠. 저랑 아주 흡사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그래서 덕혜옹주 할 때도 이제 몇 번 봤을 때 막 여행도 다니고 학교 생활도 하고 그냥 공부도 하러 어디도 가라고 엄마가 딸한테 해준 얘기하고 똑같은 아니죠. 엄마는 계속 일을 하길 원하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저는 많은 경험도 하고 그 나이에 느낄 수 있는 게 연기 이외에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에는 연기에 도움도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거를 일상의 것들을 경험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배우님과 함께 작업을 한 두 남자 미남 배우님께서도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일단 안녕하세요 정우성 씨. 네.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서 함께하신 정우성 씨가 이 질문을 보내오셨는데요. 내 머릿속 지우개 시절로 돌아가 그때 손예진이 지금 손예진을 보며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그때 22살이었었던 것 같은데 2003년도가 그때 22살인데 너무 나이가 안 드는 거예요. 22살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왜 난 빨리 나이가 들고 싶은데 왜 난 계속 22살이지? 아름다운 나이. 네, 너무 싫었어요. 빨리 나이가 들어서 막 선배님들처럼 멋지게 막 내가 봐도 정말 멋진 연기를 하고 싶고 더 성숙하고 싶고 그래서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나이가 14년이 이렇게 훌쩍 지났구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원하는 바로 됐네 이거네요. 근데 뭐랄까요? 지금 얘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계속 나이가 들었다고는 하지만 손예진 배우 스스로가 굉장히 좀 편해 보인다는 느낌이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면 다 편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닌가? 나이가 들어서 더 여배우 같은 경우 특히나 나이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여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나이 예민하죠. 근데 글쎄요, 그 나이가 든다는 거는 그만큼 세월이 가는 거고 그만큼 경험이 쌓였다는 거니까 많이 알게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한 가지 일을 오래 했을 때 오는 여유는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내 머릿속에 지우개 때 그 제작진들이 손예진 씨한테 선물해준 앨범 혹시 진짜요? 모르세요? 네. 그래서 저 아까 좀 살짝 봤는데 재밌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10대 것도 있을 텐데 왜 그거 그래서 모든 걸 딱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하나를 좀 꼽아봤어요. 혹시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잡아주실 겁니다. 카메라가 잡히나요 혹시? 네. 이때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굉장히 달달한 정우성 씨 팬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사진인데요. 네. 이때 회사에 가기 전에 이렇게 신혼 때였던 것 같아요. 신혼 때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 거. 기억이 안 나요. 부부싸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멱살 잡고 있는 거 지금. 네, 사진을 보면 진짜 많은 기억들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감독님이 이 두 남녀 배우를 데리고 어떤 장르의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좀 드네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2. 투를 역시 내 머릿속에 지우개 투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남자 배우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내년에 함께 작업하실 후이섭 씨. 네. 굉장히 후이섭 씨는 영화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 것 같다면서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요즘 예진아 씨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 글쎄요. 요즘은 그냥 아무 큰 문제 없이, 이것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큰 별탈 없이 하루하루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 그랬나? 하루하루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또 제가 최근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촬영이 무사히 끝났거든요. 근데 또 그 전에 협상이라는 영화를 또 되게 타이트하게 한 작품을 끝냈어요. 그래서 두 작품을 연달아 끝내고 무사히 촬영을 무탈 없이 끝난 거, 그것이 저한테는 되게 큰 행복과 안심이고,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로 그냥 요즘은 좀 많은 것들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촬영 끝나고 혼자 집에서 빈둥빈둥 TV 보면서 뭐 영화 보면서 그런 시간도 저한테는 너무 그냥 행복한 시간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객석분들, 관객분들도 질문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시기 전에 포스트잇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몇 개를 뽑아서 질문을 해볼게요. 다시 클래식과 같은 영화를 찍는다면 상대 배우는 누구? 질문을. 어려운 질문, 이런 질문 그러게요. 하셨죠. 네. 다시 해도 두 배우랑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상 더 좋은 배우가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감독님도 저도 그런데 감독만 안 바꾸면 이게 핵심이죠. 네, 핵심이 감독님 몰래. 어떤 배우라고 좋습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또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했어요. 이거 개인적인 질문 주셨는데 누나의 술주량은 소주 몇 병인가요? 저는 진짜 술을 못 먹어요. 그래서 아주 늘리려고 노력도 해봤고, 무던히 일하면서 참 노력을 했는데, 한 맥주 5잔? 맥주 5잔? 네. 많이 다섯 먹는 건가요? 잔인가요? 아니면 5잔. 아, 꽤 마시죠? 막 그 안에 소주가 소주가 들어가. 막 이만큼 들어있는 거. 소맥. 주사는 혹시 없으시죠? 네, 전 집에 가는 게 주사고. 아주 아름다운 주사네요. 네. 요즘에는 술을 안 마셔가지고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독한 술을 못 마셨었어요. 혜진 씨가? 맥주만. 맥주만 네. 마시거나 가서 이제 소주 좀 타주면은 좀 마시고 좀. 내 머릿속에 지우개 찍을 때 그 소주잔에 든 소주는 물이죠? 그제 물이었어요. 네, 너무 그때 실감나게 연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쵸. 소주 먹으면 연기가 안 돼서. 외출 때는 진짜 외출 때는 진짜 술이었어요. 외출 때는 진짜 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빨간 게 네, 보였고, 감독님이 허준호 감독이 좀 그런 면이 리얼리티를 좀 추구하시기 있어요.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니, 영화 보니까 술 마시고 친것 빨갛게 같더라고요. 나와. 이제 감독님은 다르시네요, 역시. 네. 허준호 감독 뻔하시고. 스타일. 리얼리즘. 진짜 맛있겠죠. 리얼리즘. 네. 그럼 물어볼까요? 곧 연말이니까. 연말에는 뭐하고 지내실 계획인가요? 라고. 저는 일단 못 만났던, 작품하느라 못 만났던 지인들 만나고 그냥 쉬면서 지내려고요. 네. 정답이죠. 감독님은 뭐 하실 건가요, 연말에? 선전 하나 얘기하는데 연말에 저는 다음 영화가 바람의 색이라는 영화인데 일본 영화예요. 그 홍보하러 일본에 갔다가 보는데 한국에서도 개봉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여기 네. 오신 분들은. 근데 보면 감독님은 중국하고 일본에서 영화를 찍으셨어요. 사실 사랑 영화를 많이 찍으셨잖아요. 근데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문화가 다른 만큼 사람을 담는 핵심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어떠세요? 저도 그렇고 박찬욱 감독도 그렇고 허준호 감독 다 외국에서 영화 찍은 감독들인데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여배우들 너무너무 좋아.
정말 최고야 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외국 배우들 힘들게 합니다. 감독들은. 감독님 앞으로 찍으려면 막 기사 보고 이 사람 막 우리 욕했어 막 이러고. 결론은 마지막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거는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꼭 묻고 싶네요. 손예진 씨, 여배우로 산다는 건?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그 여배우로 산다는 건 되게 좋기도 하고 또 별로인 것도 있고 그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무엇으로 산다는 것은 되게 좋기도 하고 또 별로인 것도 있잖아요, 감독님도. 별로인 게 뭐. 구체적이게 얘기하기에 너무 뭔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배우와 뭔가 제 개인의 삶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약간 숙명처럼 배우가 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핵심이 아닐까 네.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자리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일단 두 분 네.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처음 본 분 계세요? 클래식을? 굉장히 많구나 생각보다.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오늘 오시는 분들은 클래식을 예전에 보고 다시 그것을 추억하려고 오셨을 분들이 많으실 거고 20대 분들은 분명히 10대 때 또 영화를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 개봉이 아니라서 마음이 너무 편해요. 재미없게 봐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년에 정식으로 재개봉을 15주년 기념으로 재개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클래식이요? 있었어요. 네, 이거 클래식을. 극비 아닌가요? 네, 아니 극비 아닌데 선생님으로 영화는 뭐 많이 알수록 좋은 거니까. 네네. 오, DVD도 제가- 다시 내달라고? 텔레비? DVD를 다시. 그리고 이번 작품은 이건 이제 옛날 필름이 아니고 필름을 스캔을 받아서 2K를 만든 거거든요. 4K 작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질이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블루레이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개봉하면은 또. 근데 감독님 개봉하면 우리도 막 무대 인사하고 그래야 되나? 근데 궁금하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다 잊어먹고 다시. 내년을 내년이면 손예진 씨의 멜로를 또 한 편 더. 두 편이 나오겠네요. 행복한. 아무튼 오늘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같이 영화 본 게 진짜 제 연기 인생에 손에 꼽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이렇게 클래식을 여전히 기억해주고 계시고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배우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오늘 새삼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짧게 한마디. 저는 뭐 조금 아까 제 광고 다 광고 했으니까 했으니까. 기억만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 정말 저도 예기치 않게 손예진하고 같이 영화를 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 기분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만나러 갑니다는 내년에 개봉입니다. 역시 내년에 또 만나요. 오늘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